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없어서 못 판다. 유명한 빵 있죠. 빵. 예. 요즘 없어서 못 파는 빵 카스테라? 있죠. 아니죠. 매장 문 열면 그냥 달려가는 오픈런. 뭐 샤넬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오픈런은. 아시죠? 뭔지. 그쵸. 예. 포켓몬빵. 맞습니다. 요즘에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스티커, 일명 그 띠부실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인기가 식을 법도 한데 아니요. 요즘도 뭐 한 8시 반, 9시 되면 마트 편의점에 줄 서 있습니다. 40일 만에 1000만 개. 단순 계산 해보면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한 5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먹어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하늘에 차라리 별을 따다 줄게. 엄마 아빠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구경도 못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인기를 이용해서 일부 상점에서 참 대단해요. 안 팔리는 상품하고 묶어가지고 또 끼워 파는. 요거 사면 요거 포켓몬 요거 줄게. 얌체. 이런 소식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포켓몬빵 언제 살 수 있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신드롬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유행은 돌고 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걸 지금 가장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6년 만에 이게 돌아왔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라는 건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게 뭔데 그렇게 인기가 있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뗐다 붙이는 스티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띠부실, 이 열풍이 샤넬 가방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어요. 설마요. 근데 정말 구하기는 어려워요. 정말요? 비싸진 않지만 한 마트에서 포켓몬빵을 6개 묶음씩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몰려가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개장 시간에 순서대로 밖에서 줄 서 있다가 이게 샤넬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이게 빵값이 한 1,200원 정도 하거든요. 수십 배 비싸게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는가 하면 스티커를 모두 모은 이른바 완성본, 그 스티커 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호가가 8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도 뭐 재테크 같은 느낌이 또 되네요. 게다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상품까지 끼워서 파는 그런 미끼 상품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점에서 그 과자 끼워 파는 거 애교 수준입니다. 지금 호텔에서 미끼 상품에 등장을 했습니다. 16만 원짜리 숙박권을 사면 아침 식사와 함께 포켓몬빵 2개 드리겠습니다. 어머, 호텔에서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자, 이런 마케팅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난 2014년에 허니버터칩. 그때도 열풍이 어마어마했죠. 대단했죠. 큰 인기 끌던 그 시절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호텔들은 숙박권과 허니버터칩을 묶은 상품.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런 묶은 상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숙소에 머물 거 포켓몬빵도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포켓몬빵을 또 인질로 끼워서 파는 건 사실 좀 상술이다 보니까 소비자에게는 또 너무 과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 집에 라면이 한 2박스 있는데 라면 한 박스 사면 포켓몬빵 드릴게요. 이러면 굳이 한 박스 더 사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편의점주 그리고 소비자 양쪽 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SPC 삼립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공장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수요를 따라가기엔 어려움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제가 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자, 일단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띠부실을 다른 제품에도 동봉을 하기도 했지만 글쎄요, 한동안은 이 포켓몬빵 열풍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 포켓몬빵 사면 일본에 로열티가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포켓몬 우리나라 거 아니거든요. 그쵸. 일본 포켓몬빵의 이 포켓몬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이 저작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포켓몬빵이 많이 팔릴수록 일본에 주는 로열티 규모도 더욱 커지는 구조입니다. 회사 측에서 로열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할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보통 판매액의 10% 미만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는 거고 더 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포켓몬빵 열풍을 조명하면서 노제패는 끝났다라는 어이없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포켓몬빵 신드롬적인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빵 안에 든 그 띠부실 때문입니다. 이 띠부실 제가 좀 만들고 싶은데요. 이 스티커가 바로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 159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곧장 이른바 희귀템, 레어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져봐야겠다 이런 욕구가 한몫한 겁니다. 저 안 가져도 돼요. 사는데 지장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불황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레트로, 그러니까 복고 심리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20, 30대가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으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고 힐링하는 방식.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처럼 네. 예, 그 시절 우리 그 세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또 포켓몬빵 생각하면 그 먹던 또 어린 시절 떠오르는 분들도 많겠네요. 예. 이런 레트로 현상이 포켓몬빵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SNS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토종 SNS, 싸이월드도 서비스를 재개했는데 열풍이 굉장했잖아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유명하죠. 예, 아시죠? 제 일기장 다들 이상한 거 그쵸. 많이 쓰셨잖아요. 2000년대 사회 전반의 문화를 주도했던 토종 SNS인 싸이월드. 당시 인터넷 이용자의 70%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200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추억을 찾는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은 접속자들이 늘었습니다. 앱마켓 인기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물론 아직 완전한 컴백이 아니라서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비판. 너무 이런 비판 많았어요. 근데 열었다가 닫고 열었다가 닫고 점검하다 닫고 어쨌든 서비스의 질보다 왔구나 싸이. 옛날 감성에다 취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 2000년대 사회 전반을 움직였던 문화들이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인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때 그 감성 다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젊은 세대들까지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성이잖아요. 그 아날로그 감성. 그쵸. 우리들만의 난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거.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힙한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힙하다, 힙합이 아니고요. 힙하다, 핫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 힐링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이 레트로 열풍이 일자 업계도 발빠르게 옛 제품을 재출시하거나 또 리뉴얼하는 등 MZ세대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MZ세대를 중심으로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 건 이들이 느끼는 팍팍한 일상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풍 앞에서는 더 차분하고 또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